네, 안녕하세요. 포르쉐 센터 용산 유튜브 채널이 드디어 개설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기회로 포르쉐와 관련한 컨텐츠로 인사를 드렸던 드라이빙 인스트럭터 양우람이고요. 앞으로 이 포르쉐 센터 용산 채널에서 다양한 이 포르쉐와 관련된 실험들, 시승기 여러 가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옆에는 특별히 이번 첫 편을 위해서 제가 모신 손님이 계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드라이빙 인스트럭터 조선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겸손하신데 지금 저희가 인제 스피디움에 와 있는데요. 인제 스피디움은 나이트 레이스 우승 경험도 있으시고,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작년에 월드 로드쇼를 하기 전에 저랑 같이 리허설을 전 세계에서 어떤 데서도 아직 타이칸 관련한 어떤 트랙 행사가 없을 때 그쵸? 둘이 같이 국내 최초로 트랙을 타이칸 터보 S로 들어가셨던 네. 1년 전에 저희 뒤에 있는 타이칸 2대를 가지고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쪽 차는 무슨 차죠? 터보 S 차량이죠. 터보 S. 최근에 이제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되면서 이제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제 오른쪽에 있는 이 여러분들 왼편에 있는 타이칸 4S만 국내에서 볼 수 있었는데 터보 S라는 친구가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둘이 차이가 가격표를 보니까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꽤 많이 차이 나죠. 네. 그럼 정말 터보 S는 그 1억의 가치를 어떤 데서 보여줄 것이며 4S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또 유리한지, 또 가치가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스피디움에 왔고요. 타이칸 또 전문가시잖아요. 네. 터보 S 출력 얼마인가요?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부스트 최대 출력 사용 시에 761마력에 와, 107토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107kgm 토크고, 이 4S 같은 경우는 571마력, 이제 오버부스트 시에 토크가 이제 60kg대 토크라서 네, 66 한 토크 정도. 그렇죠. 한 1.5배 이상 또 차이가 나요. 그렇죠. 사실상 생긴 건 비슷한데 출력, 파워트레인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차고, 배터리 용량은 같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바퀴 쪽에 좀 차이가 많이 보이거든요. 네, 브레이크가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PCCB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4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옵션 선택 사항이긴 한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텅스텐 브레이크라고 이제 분진이 좀 적게 나고 성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렇죠.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휠 같은 건 둘 다 미션이 휠로 21인치로 아주 멋들어진 휠이 있는데, 둘 다 자세히 보면 브레이크 로터도 이 차는 투피스 로터예요. 좀 모터스포츠에 사용되는 이런 투피스 로터 브렘보 딱 박혀 있죠. 근데 이 차는 이제 좀 다른 방식의 텅스텐 코팅이 된 그런 로터가 들어가 있고, 이 캘리퍼의 크기도 딱 보면 다르죠. 10 피스톤 그리고 6 피스톤의 브레이크를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타이어예요. 오늘 레이싱 트랙에 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성능에 있어서 타이어가 큰 역할을 할 텐데, 이쪽 4S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 프로 컨택이라는 타이어고, 그냥 보기에도 상당히 이제 그 타이어 트레드가 많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립보다 좀 더 이제 노면 그 소음이라든지 승차감 위주. 하지만 터보 S 같은 경우는 B제로 타이어가 달려져 있고,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이게 사실 새 타이어입니다. 네. 드래그 레이스를 통해서 이 두 차가 최대 가속을 했을 때 정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하루였어요. 타이칸 터보 S가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정말 4S랑 어떤 부분이 좀 다를지,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봤는데, 먼저 해봤던 거 기억나세요? 뭐였는지? 드래그랑 이제 브레이킹 테스트. 그쵸. 저 드래그가 저희가 임의로 거리를 재놓고 그 콘으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수신호에 딱 따라서 똑같이 정말 동일하게 빵 밟아가지고 쭉 치고 나갔는데, 역시나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심지어는 신호를 좀 잘못 봐가지고 4S가 제가 먼저 치고 나갔을 때에도 뒤에서 뭐가 쑥 앞으로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확실히 이 107kg의 토크, 761마력의 이 출력은 명불허전이었다. 그리고 좀 놀랬던 거 하나, 브레이킹. 브레이킹도 이제 당연히 이제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처음에? 당연히 이제 터보 S 차량이 PCCB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더 잘 서겠거니 했지만 뭐 100km 정도에서 쓸 때는 차이가 많이 안 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났죠.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안전이랑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이 브레이킹을 빵 꼽았을 때 얼마나 잘 서는지를 고객분들이 그런 거를 되게 민감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네. 물론 타이칸 4S도 포르쉐이기 때문에 잘 섭니다. 터보 S랑 비교를 하니까 아무리 텐피스톤의 세라믹 브레이크여도 이거 무게는 안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보니까 100km에서 딱 밟았을 때 차 한 대 정도. 그렇죠. 터보 S가 요만큼이면 4S는 요만큼. 네. 저도 정말 세게 밟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좀 발군의 그 가속력과 감속력을 보여주는 차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4S가 좀 빛을 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 했던 게 뭐였죠, 프로그램이? 이제 공도 주행 테스트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인제에서 조금 외곽 방향으로 저희가 두 명의 드라이버를 각각 태우고 똑같은 조건에 평균 속도도 똑같았어요. 평균 속도 한 35km, 36km로 거리를 똑같이 달려보니까 처음에 88%에서 둘 다 배터리 잔존량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땠죠, 차이가? 이제 도착하니까 이제 터보 S 차량이 1% 정도 더 사용을 했죠. 그렇죠. 일단은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모터 자체가 일단 4S 차량보다 조금 더 큰 용량을 쓰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워낙에 고성능에 이런 초점을 맞춰 놓은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뭐 악셀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조금 더 4S보다 조금만 더 살짝 밟게 돼도 더 많이 끌어다가 쓰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쓰지 않았나. 맞아요. 터보 S가 전력 소비량이 저희가 44분을 주행을 했고 국도 정도의 페이스였습니다. 터보 S가 100km당 20.5kWh 20.5였고 4S 같은 경우는 18.9였어요. 이 정도의 차이. 그래서 세게 안 밟아도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에도 터보 S가 전기는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가지고 더 전기차답게 쓰시길 원하는 분 계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무조건 타이칸 샀다고 밟고 다니실 거는 아니니까. 특히 뭐 고객분들 중에는 이 배우자분, 집에 이제 사모님들이 타시려고 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는 4S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충전을 하는 횟수가 조금이라도 더 적을 것이고, 그리고 터보 S 같은 경우는 건들면 어떻게 되죠? 정말 놀이기구처럼 뛰어나가는. 훅 튀어나가니까 저도 그렇죠. 아까 아까 우리 테스트 했을 때 알죠? 뒤에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무조건 대고 있었거든요. 안 그러면 저도 힘드니까. 그래서 4S가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는 또 상당히 괜찮았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서킷 테스트를 그렇죠. 했죠. 또 트랙에 왔기 때문에 트랙 주행을 했는데 어렵습니다. 역시 터보 S를 쫓아가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주로 이제 타이칸 터보 S를 타셨고 저는 계속 4S를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이제 서로의 모습을 확인을 했죠. 일단 오늘 트랙 환경이 오전에 비가 엄청나게 왔다가 잠깐 개서 살짝 말라 있었다가 다시금 이렇게 비가 왔어요.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한번 랩 타임을 그래도 한번 찍어보자. 그리고 타이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랙 위주의 타이어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피제로 썸머 타이어가 들어있는데 이런 타이어로 어떤 랩 타임이 나오나 한번 봤는데 랩타임이 지금 1분 51초 08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노면이 아까 오전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잠깐 말라있던 동안에 이제 서킷에 들어갔는데 또 그때 다시 비가 조금씩
그렇죠. 내리고 있어서 좀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지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노면 상태도 그렇고 좀 아쉬운 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가는 타이칸 터보 S를 지금 타이칸 4S가 좀 쫓아가 볼 겁니다. 이 차는 지금 배터리 SOC가 69%가 남아있고 저 앞차는 40%대까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터보S의 차이, 터보S의 차이예요. 그래도 그나마 눈에 보이긴 하는데 저는 221km까지 계기판 속도가 나왔고요. 아우 안돼. 우와, 진짜. 오케이, 자 잡자. 와, 벌써 멀어졌어. 와, 빡세게 달리니까 확실히 이렇게 밀려나네요. 자, 우와, 언덕. 어딨어? 안돼, 어딨어? 지금 이 차는 지금 25% 남았어요. 25%. 타이칸 터보 S 차량으로 인제 스피드 어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출력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할 때라든지 이제 직진 가속 이럴 때 이제 악셀을 올렸을 때 이제 전기 차량의 특성 이제 악셀을 올리자마자 이제 풀 토크가 바로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컨트롤을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탈출하는 순간에 언더스티어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타이칸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레브 어택을 사실 못했어요. 네. 왜냐면 사실 한방차입니다, 이 차는. 그래서 본사에서 랩타임을 찍을 때도 터보 S가 아니라 터보로 뉴르부르크링 7분 42초를 찍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터보랑 터보 S랑 다른 점은 앞바퀴를 구동하는 인버터 용량이 2배가 돼가지고 필요할 때 앞바퀴를 더 많이 세게 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트랙에서는 사실 앞바퀴가 할 일이 많지는 않죠. 그렇죠. 앞바퀴가 언제 할 일이 많을까요? 또 앞바퀴가 이제 할 일이 많을 때는 이제 오버스티어가 난다든지 뭐 효율 모드를 사용할 땐 또 전륜 모터만을 사용하게 되니까 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 서킷 주행할 때는 사실 전륜에서 이제 많이 끌어주는 느낌 자체는 많이 필요 없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전력을 갖다가 많이 쓰면 배터리 전량이 저희가 한 50% 40% 정도일 때 레버택을 했는데, 배터리 전량이 많으면 전압이 더 셉니다. 사실 이게 800V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항상 800V인 게 아니라 더 높은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앞바퀴에서 너무 많이 갖다가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다음 바퀴 때 또 쐈을 때는 벌써 랩타임이 안 나오기 시작했던 그렇죠. 걸 경험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4S가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왜냐면 모터가, 후륜 모터가 좀 더 짧아요. 그래서 전기를 좀 덜 쓰니까 오히려 내가 원할 때 밟아도 항상 이 정도 내 몸이 기억하는 가속력이 또 나와줬고, 그리고 랩타임을 이제 측정을 하실 때 제가 뒤에 붙어서 따라가 봤잖아요. 물론 시작하자마자 마지막 코너에서부터 쭉 멀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세게 이 차로 탄지 꽤 됐기 때문에 브레이크 미스를 두어 번 해가지고 쭉 그냥 밀려나가지고 못 돌 때가 있었는데 그런 거 치고는 가까웠어요.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는 1억 정도의 차이면 그냥 쏠쏠하게 평소에도 타고 트랙도 타기에도 나쁘지 않다. 타이어조차 이 타이어, 그 4S의 타이어는 좀 더 약한 그런 타이어였는데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터보 S 같은 경우는 포르쉐 센터 용산에 시승차로 지금 준비가 된 엄청난 그 주인공 같은 차거든요. 직접 타보니까 어떠셨어요? 이 차를 작년에는 용인 서킷에서 많이 타셨는데
인제에서 오늘 타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이제 이 차량의 무게 자체가 2,300kg, 2.3톤이나 되다 보니까 사실상 대형 세단들보다 더 무거운 무겁죠. 수치예요. 무거운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당연히 움직임이 안 나오고 51초, 뭐 50초 건절이 이런 초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죠. 카이엔이 무게가 2톤이 안 되게 나왔거든요. 2.3톤이 넘는다면 카이엔보다 훨씬 사실 무거운 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도 좀 비싸고 옵션 자체도 기본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뭐 4D 셰시 컨트롤이라든지 뭐 PTB 플러스 그리고 이제 리어 엑스 스티어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런 차량들의 그런 옵션들을 잘 집어넣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911에서 선택할 수 있는 퍼포먼스적인 모든 옵션들을 다 넣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4S는 이제 조금 굉장히 실용적인 차라는 인식이 굉장히 세잖아요.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이제 터보 S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있는 걸로 있죠. 알고 있어요. 제가 계약하신 분들도 몇 분 알고 있고, 터보 S라고 하면 이제 가장 하이엔드급 그렇죠. 그레이드잖아요. 포르쉐 안에서도 항상 터보, 그 위에 또 터보 S가 그쵸. 있으니까 모든 이제 걸 다 갖춘. 약간 상징적인 맞아요. 가장 빠른 차, 터보가 달려있진 않지만 이제 타이칸 모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차, 761마력의 107토크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터보라는 모델도 있긴 하지만 터보 S 모델들을 꼭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빠른 페이스로 막 엄청난 고속주행을 할 수가 없는데 터보 S의 장점은 신호등에서 그렇죠. 다음 신호등까지, 물론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정말 순간이동하듯이 갈 수 있고, 정말 옆좌석에 앉은 친구를 기절시키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죠. 뭔가 미운 친구가 있다, 터보 S 태워서 말을 안 하고 갑자기 튀어나가면 네, 그럼 손에 들고 있던 거 다 떨어뜨리게 다 되죠. 떨어뜨리죠. 그런 정도의 존재감을 가진 차고, PDCC는 사실 들어가 있지 않은 차예요. PDCC가 뭐냐면 한쪽으로 쏠릴 때 안 쏠리게끔 차를 정말 수평으로 계속 유지시키면서 타이어를 최대한 쓰면서 빨리 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PDCC인데, 그게 안 들어간 터보 S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또 느꼈을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행감이 있었다. PDCC가 들어간 차에 타이어만 바꿔도, 브레이크는 사실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타이어만 바꿔도 레드 타임이 정말 빠르게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는 뜨거운 감자인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그리고 아직도 뜨거운 감자인 타이칸 4S 두 대를 가지고서 인제 스피디움과 주변의 멋진 도로에서 둘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차가 어떤 분께 어울릴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포르쉐 센터 용산 유튜브 채널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여러 가지 재밌는 좀 얘기, 그리고 재밌는 모습들로 이제 찾아갈 텐데요. 어떤 원하는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역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컨텐츠 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